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 만난 환자분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오전 정도였나? 어떤 환자분이 오셨냐면은 두통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두통,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뭐 머리가 이제 뭐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하니까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머리가 아팠다. 뭐 속도 메스껍고. 그래서 혹시 뭘 좀 잘못 드셨냐 했더니 별로 뭐 특별히 뭐 잘못 드신 건 없다 그래요. 매일 그냥 드시던 음식 드셨고 특별히 뭐 잘못 드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 병원, 상급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이제 응급실까지 갔으니까 입원까지 했으니까 어땠겠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는데 검사가 다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뭐 이런 걸 이제 다 했고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또 이 병원에서 그 뇌 MRI까지 이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게 전부 다 정상이니까 이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진통제를 드린 겁니다. 진통제를 이제 먹고 좀 좋아지는지 보자.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죠. 그런데 이 진통제를 먹고 나니까 그때 먹을 때 잠깐 이제 괜찮아지지 계속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두통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는 이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긴장성 두통이냐 아니면 편두통이냐 요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또 중요한 건 뭐 열이라든지 목이 뻣뻣해지진 않는지 그런 거면 이제 좀 뇌수막염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어쨌든 중대한 병 이걸 먼저 감별을 하고 또 이제 두통에 있어서 중요한 건 편두통이 아닌지를 감별을 하는 거니까 그 편두통에 연관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한쪽이 아프냐, 양쪽이 아프냐, 머리 아프기 전에 뭐 전조 증상 같은 건 없는지, 또 머리가 아픈 시간, 그 듀레이션, 지속 시간이 뭐 얼마나 되는지, 4시간 이상 이제 아픈지, 뭐 이런 것들, 또 본인이 그 머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좀 머리 아프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편두통 하는.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별로 그 편두통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였냐면 이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너무 극심하게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벼락두통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벼락두통이 근데 이게 약간 맞지 않았던 게 벼락두통 같은 경우 거의 뭐 1분 막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극심하게 한계에 다다라야 되는데 별로 이분 또 뭐 그렇게 뭐 여쪽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미 다 이런 거를 했겠죠. 근데 제가 해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뭐 더 뭐 잘하고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의사들이 그냥 뭐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뭐 저도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근데 저한테 온 거는 뭔가 이 병원에 이제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한테 한번 가서 진찰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진통제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드시고 좀 차도를 보자라고 했는데 약간 찜찜한 게 뭐였냐면 이쪽에서 검사를 다 하고 정상이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쪽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한 거지 저는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검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전에 다 검사를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또 검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쪽에서 검사한 결과를 그때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다 설명했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피검사는 또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피검사는 안 가져오셨고 여러 가지 이제 영상 검사들을 했는데 복부 초음파 했더니 뭐 지방간도 뭐 있을랑 말랑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방간이 설사 있다고 해도 이게 뭐 머리 아픈 거랑 관계가 있나요? 별로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도 했어요. 속이 메스껍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위내시경 했는데 위내시경에서는 뭐 그냥 약간의 위험? 그것도 위축성 위험도 아니고 표재성 위험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위 표면이 약간 뻘긋뻘긋한 거 요 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했어요. 대장 내시경은 그냥 뭐 검진 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용종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용종 있다고 해서 뭐 두통 생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용종이라는 건 뭐 대부분 증상이 없거든요. 이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CT, 이제 MRI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검사한 걸 보니까 뇌 CT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CT를 보니까, CT는 출혈 보려고 하는 건데, CT는 별로 특별한 출혈 병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이제 MRI, 사실 이제 뭐 경색이라든지, 또 이제 약간 드물긴 하지만, 벼락두통에서의 이제 혈관 특징적인 패턴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은, MRI, MRA 이런 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MRI를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봤냐면, 엑스레이를 봤습니다. 엑스레이상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렇게 봤는데, 엑스레이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약간의 신비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독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사실, 이 모든 소견 중에서 가장 제가, 포커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심각하게 보는 게 바로 요 소견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상에 이런 소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내가 사진을 직접 봐야겠다 해서, 이제 CD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CD를 봤더니 진짜 심장이 조금 커져 있어요. 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폐 아래쪽에 약간의 이제 음영이 증가돼. 이건 뭐냐면 폐 부종이 조금,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옆에 폐 부종이 이제 조금씩 있는 약간 이런 패턴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건 이상소견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병원에서는 뭐 하나도 그런 얘기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환자분께서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진실을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쪽 병원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제 두통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통의 포커스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확실한 객관적인 어떤 소견이니까.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래서 뭐 가슴 아프거나 뭐 두근거리거나 뭐 저기 숨 차시거나 이런 게 좀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뭐 약간 가슴이 조금씩 아픈데 그 아픈 게 목까지 조금씩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 말씀을 지난번에 와서 제가 여쭤봤을 때는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는 이제 두통에 너무 이제 환자분이 포커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는 이건 계속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중증도로 따졌을 때 본인은 이제 이 병원에 온 건 두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온 거지, 가슴 아픈 거를 가슴은 이제 뭐 가끔씩 아픈 거고 그런 거니까 요거는 아니고 그냥 두통 해결하려고 오신 거지,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조금씩 이제 가슴이 아팠고, 그 아픈 게 뭐 아주 전형적으로 조이듯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분 나쁘게 아팠고, 또 이제 목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 이제 만약에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협심증 증상입니다. 협심증 증상. 그리고 심장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아직 검사를 다 완료하진 않았습니다. 검사를 완료하진 않았지만, 이 심부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협심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병에서 두통이 올 수 있을까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장에 어떤 병이 있으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돼요. 심부전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머리 아플 때 있죠. 그게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조금씩 누적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런 심장병에 관련된 두통이 아니었을까, 요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케이스는요, 이게 결론이 이미 다 났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사실 요 이제 케이스 진행하는 거는 가상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진행된 내용 약간 다르긴 한데, 진행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요건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지금 요 부분도 세부적인 부분은 약간씩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큰 골격은 거의 이제 실제 환자분의 큰 골격과 거의 유사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이제 증례를 제가 보면서 사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반성을 했냐면, 이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의사 입장에서도 이 두통에 대해서 불편한 걸 말씀하시니까 이 두통을 포커스해서 계속 질문도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환자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더라면 환자분이 아마 가슴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두통이 제일 불편했기 때문에 가끔씩 뭐 가슴 아픈 거 크게 중요한 증상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꼭 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3분 진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별로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자세하게 진료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제가 그냥 이 검사 결과 정상이었던 걸 다 믿어버리고 그냥 진통제 드세요 이랬으면은 이런 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심장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거는요, 어떤 이런 증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집착해서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인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검사한 검사 소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피검사 결과라든지 엑스레이 결과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징후나 검사 소견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런 검사라면 그런 검사를 좀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쭉 검사를 해서 뭔가 그렇게 답을 찾아갔을 때 의외로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도 여기서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 검사를 해야 돼요. 피검사를 해야 되겠죠. 피검사는 그쪽 병원에서 안 가져왔으니까 뭐 또 여기서 다른 소견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두통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증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두통뿐만이 아니에요. 기침도 마찬가지고 소화불량도 마찬가지고 복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정도에 한번 방송한 거 중에 소화불량으로 왔는데 당뇨가 진단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죠.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인을 하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의외로 이런 증상에 대한 단서, 클루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통으로 오신 환자분인데 의외로 심장병이 발견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